그 사람들이 어떤 글을 잘 읽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계단이 있어요. 어디를 이용하세요, 여러분은? 계단. 에스컬레이터. 꼭 수업을 하면 희한하게 계단을 이용하시더라고요. 왜 계단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 좋아합니다. 역시 어쩐지 이렇게 피지컬이. 그렇죠. 일부러 가시는 거죠. 네. 그죠? 편성이나 시간 따로 그렇죠, 안 그렇죠.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단을 안 갑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계단 못 올라가세요? 아니요. 올라가죠.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에스컬레이터를 타요. 왜 타세요? 있었어요. 편하니까 타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는 한 웬만하면 쉬운 걸 좋아해요. 당연하죠. 글쓰기도 이거하고 비슷해요. 똑같은 글이 있어요. 근데 읽히긴 읽혀. 왜냐면 우린 한글을 아니까요. 그런데 읽기 어려운 글이 있고 읽기 쉬운 글이 있다면 사람들은 읽기 쉬운 글을 좋아합니다. 끝까지 읽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저는 글을 못 써서 큰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글 못 쓰는 글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못 쓰고 잘 쓰고는 주관적인 개념이잖아요. 하지만 잘 읽히는 글과 안 읽히는 글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좋은 글, 나쁜 글로 구별하지 않고요. 잘 읽히는 글, 안 읽히는 글로 구분을 합니다. 당연히 잘 읽히는 글이 좋은 글이겠죠.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근저당이 뭔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근저당을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적인 거래 강제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우리는 근저당에 대한 개념을 알아요. 그죠? 아는데도 힘들지 않으세요? 읽기가? 네. 그죠? 하물며 모르는 사람은, 저는 그래서 근저당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바꿔서 적어놨어요. 쉽게 말해서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 있다면 그것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다. 집주인이 대출이자나 원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집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법적으로 아주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읽기가 훨씬 수월하잖아요. 눈높이에 맞추는 거죠. 어려운 말을 웬만하면 쓰지 않으려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죠. 쉽게 설명하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다. 이게 쉽게 쓰는 게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읽는 사람이 쉽지만 쓰는 사람은 어려워요. 왜냐면 그것을 완벽하게 내가 소화하고 있지 않으면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글이나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저는 어려운 말 남발하고 뭐 길게 말하는 사람은 잘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외워서 이야기하는 느낌? 그냥 그거를 쉽게 설명해주고 눈높이에 맞게 풀어서 써주는 사람은 좀 믿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자기가 숙제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쉬운 글이라고 해서 수준이 낮은 글이 아닙니다. 쉽지만 깊이 있는 글도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하는 글은 그런 글이고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지향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론사에서 그 기자들 교육시킬 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눈높이를 중학교 2학년에 맞추라고. 어려운 내용을 쓰더라도 중학교 2학년이 읽었을 때 이해가 될 정도의 글을 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쓴 글을, 블로그에 글을 쓴 거를 중학교 2학년 아들, 딸, 혹은 조카 이런 애들한테 보여줬을 때 이게 내용 자체는 어렵죠. 내용 자체는 어렵지만 그래도 모르는 단어는 없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진 않게 그런 식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은 글이고, 방송 대본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 맞춥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보고만 하면 잘 따라하는 거예요. 다 알아듣고. 네. TV는 훨씬 더 쉽게 낮춰서 타겟을 잡고요. 우리도 블로그 글쓰기 또한 중학교 2학년 정도로 맞추는 게 가장 보편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추면 대학교 2학년도 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글을 중학교 2학년한테 읽혔을 때 이해를 할까라는 걸 감안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게 하려면 크게 여러 가지 요령이 있지만 특강할 때는 크게 3개만 말씀드려요. 첫째는 짧은 문장으로 쓸 것, 두 번째는 독자의 심리를 예측할 것, 셋째는 말하는 대로 쓸 것. 딱 3가지만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먼저 짧은 문장 쓰기를 한번 볼게요. 짧은 문장으로 쓰라는 거는 모든 글쓰기 강의와 모든 글쓰기 책에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짧은 문장이 대체 왜 좋은가?
일단 대부분의 글쓰기가 대부분의 글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길어지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앞부분에서 막 블라블라블라 쓰다 보면 뒤에 가면 까먹으니까 주스로움이 안 맞아요. 그리고 문장이 짧으면 읽는 사람도 문장이 짧으니까 아, 이 문장은 이런 뜻이네 딱 알아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의미가 전달이 잘 됩니다. 그리고 호흡이 빨리빨리 끊어지기 때문에 좀 지루하지가 않고 마지막으로 쓰기가 쉬워요. 이게 쓰기 쉽다는 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쓰다 보면 훨씬 쉽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볼게요. 자, 이게 네이버 지식인에서 그냥 막 긁어왔거든요. 아무거나. 뭐 여기 직접 쓰신 분 없으시겠죠? 네이버 지식인에 누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점유자가 채무자인데 뭐 이렇게 요청해서 이사비를 달라고 합니다. 이사비를 줘야 되나요? 이러고 올려서 답변을 누가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글 같은 경우에 문장도 길고 좀 늘어지고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좀 읽으면서 지루하다는 느낌 혹은 버겁다는 느낌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걸 이제 한번 줄여보는 거예요. 크게 3단계로 줄이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긴 문장을 끊어주고요. 두 번째는 불필요한 걸 삭제하고요. 세 번째는 쭉 읽으면서 어색한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고치는 3단계로 나누는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해 놓고 나면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아까보다 훨씬 좀 간결하고 수월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 내용하고 지금 내용 봤을 때 내용 크게 뭔가 달라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좀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이제 윤문이라고 합니다. 책 편집자들이 윤문 작업을 거친다고 하면 주로 이런 걸 하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주로 이런 거예요. 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좀 더 섬세한 표현이 필요해라고 하면 길게 남겨두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다 쳐버린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이렇게 예를 딱 들어드리잖아요. 그러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십니다. 아, 저런 걸 해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되게 어렵죠? 네. 당연한 거예요. 왜냐, 남의 글을 만진다는 게 내 의견하고 다르니까. 그러면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처음부터 잘 쓰면 됩니다. 글 고치느라 나중에 고생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쉽게 쓰시면 돼요. 짧은 문장으로. 짧은 문장이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원래 이렇게 뭐 문법적으로 뭐 어쩌고 뭐 분산이 어쩌고 배워도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쉽게 딱 2덩어리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을 2덩어리로 나눠서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한다. 무엇을 무엇한다. 무엇에 무엇한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에요. 나는 학생이다. 그녀가 웃는다. 내 꿈은 책을 쓰는 것이다. 고양이가 예쁘다. 추가한다면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예쁘다. 이런 식으로 짧게 끊어 쓰는 연습을 처음부터 하시면 아까처럼 고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익숙해지시면 이게 훨씬 편해요. 볼게요. 아까 우리 처음에 이사비 얘기 나온 거 기억하시죠? 이사비는 의무가 아닙니다. 빠른 명도를 위해 주는 것 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건 부추적인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 강제 집행하면 됩니다. 잠금 후 바로 인도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산정해서 내용지만 보내세요. 가압류도 거세요. 그리고 협상하세요. 저절로 나갈 겁니다. 되게 짤막짤막하게 쓸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게 뭘 덧붙이고 뭐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한다의 형태로 쓰시게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저게 글이 되나요? 됩니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돼요. 글 이상한가요? 안 이상해요. 쉽게 끊어져서 잘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글 쓰실 때 이런 연습을 하시면 훨씬 깔끔한 글이 됩니다. 답 쓸데없는 거 다 넣지 마시고 그냥 무엇은 무엇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긴 문장도 깔끔하게 쓰실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멋있는 글을 쓰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문장이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기본은 일단 잘 읽히는 것. 그리고 멋지게 쓰는 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